요즘은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가며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희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묶여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는 회의가 들고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다.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 눈치를 보지 않고 활기차게 살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이 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이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희생했다는 생각도 없다. 그러니 그 자식이 독립해 제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고 고맙게 여긴다.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키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초할 수 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 살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막상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명감이 있다. 사명감을 가지면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럴 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은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좋은지 말이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낫고,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 더 이상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부부간에도 가끔 잔소리도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어머니,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생각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하니라며 섭섭함이 쌓이게 되고 섭섭함이 쌓이면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굴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고 그저 약간 일이 많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지치게 되고 자식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지칠 것이고 이는 곧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자녀한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무거운 짐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은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녀한테 해주는 걸 최소로 해야 한다. 무거운 짐으로 지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생활을 즐겁게 하면 된다. 부모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부모가 매사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자녀는 저절로 행복한 법이다. 생각해보라.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여서 부모 간에 늘 다툼이 있고 늘 울고 화내고 걱정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사주고 무엇을 입힌들 어떻게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모를 거울로 삼아 부모의 행동, 성격, 습관까지 부모를 그대로 이어받아 성년이 된다. 그러니까 진실로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 결코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라는 게 아닌 것임을 명심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위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행복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소중한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기른다면 더 이상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되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더 활력이 되어야 하고 자녀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만약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이사를 12번 다녀도 자녀에게 문제가 없는 법이다. 이사를 다니는 것을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녀는 당연히 적응을 못하고 같이 힘들어 하기 마련이다. 자녀에 앞서서 부모의 삶이 즐겁고 괴롭지 않아야만 한다. 그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길이 된다. 또한 개인적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녀를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자녀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안 되는 자녀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자녀들은 다치게 된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상처 입힌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항상 있는 그대로, 하얀 것은 하얀 대로, 키가 작다면 키가 작은 대로, 그대로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라는 정신이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자녀를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도와주되 20살이 넘어서 잘 못한다 하더라도 구속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부모는 그저 큰 틀에서만 감독해주면 될 뿐 절대로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는 다름 아닌 어릴 때이다. 3살까지는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길러야 하고 이때만큼은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이때까지 쏟은 부모의 정성이 자녀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기에 맞는 자녀 교육 방법이 있다. 3살 때까지는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자녀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자녀에게 너무 간섭 말고 믿고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독립할 수 있게 믿어줘야 한다. 자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 세상이고 심 그 자체다.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려거든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건강한 모범을 보여주면 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모 또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그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다.